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인구와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블랙홀. 1등 지역만 만든다는 것이 결국은 이것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같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사회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쏠림 현상에 맞서 대한민국 88%, 지방이 살아남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독일과 네덜란드,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사례를 통해 들여다보는 대한민국 88%, 로컬에서 미래를 찾다. 그 첫 번째 시간. 소멸위기 농촌의 위기 극복 방법. 농촌에 사람이 모여들게 하는 비결은 무엇인지, 그들이 농촌에 사는 이유를 들여다봅니다.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섬 홋카이도. 홋카이도 중앙에 위치한 아사히카와 국제공항에서 차로 10분여를 달리면 히가시카와 마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본 최대의 자연공원인 다이세스산을 품고 있는 히가시카와 마을은 청정한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작은 농촌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특히 물이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상수도가 없이 다이세스산에서 눈이 녹아 만들어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기 위해 이곳을 찾는 이들이 많은데요. 旭川市内であんまし水汲めるとこなくって一番近くがここで、あと東川のお米私買ってるんですけど、お米っていうのはその土地で採れたのを水で炊いたら美味しいんですよね。だから東川の水で炊くようにしてます。ご飯だけは本当にきれいに炊きたいのでここのお水を使ってます。 이러한 천혜의 자연 환경을 누리기 위해 히가시카와 마을을 터전으로 삼아 이주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ですね、こちらに移住したのが2014年の、12月暮れぐらいになりますね。でその前は、隣の町の旭川市っていうところで住んでおりました。コーヒーショップをこれからやるぞっていう段階ですね。開店準備中みたいな形で、それで物件を探してたっていうのもあって、でそのタイミングで、子供も生まれる前だったんですね。もうすぐ生まれるぞっていう段階でこちらを見つけて、でここもともと田んぼの中の真ん中にあるんですけど、農家さんが離農した後の小屋が倉庫があって、でそれを利用して、ロケーションもいいし、あと東川町っていうね、子育ての、移住の町って言われてますので、そういう政策があったり、あとは水ですね。水がいい。やっぱりコーヒーをビーンズショップなので豆売りではあるんですけども、コーヒーを出すドリンクにしても水がいいっていうのはとても重要なファクターでこちらに来ました。ミネラルウォーターでお風呂も入るし顔も洗うしそういう状態、なんと贅沢なねなってますけど。そうだよね。 인구 8,400여 명이 사는 작은 농촌 마을. 그것도 논밭 한가운데 차린 커피숍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주위에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많았습니다. そうですね。最初にまず言われたのが、田んぼの真ん中ですのでね、こんなところにコーヒーショップ、お店ですよね、を開いてお客さんが来るのかとか、ただオープンしてみると意外やというかここをめがけてくるお客さんが徐々に増えましてですね、やっぱし素材だとか、あと環境とかいろんな要素を組み合わせるとお客さんがここにめがけてやってくるっていうことを作れるんだなっていうふうには思いましたね。도시에 비해 편의시설이 많지 않은 농촌 환경. 자녀를 가진 부부라면 아이 교육이 신경 쓰일 만도 한데요. 히가시카와에선 걱정이 없습니다. 初めて娘が今1年生なんですけど、学童に入ったら直結で通える習い事もあったりするので、私が送り迎えをしなくても
学童から直接連れてってくれる。また小学校から学童までタクシーだったりとか超専用の、バスだったりとかがあるので、それで時間になったらその現場まで届けてくれるっていうようなシステムもあるので、親が絶対的に介入しなくても誰かがサポートしてくれるようなサービスっていうのを使わせていただいて、英会話だったりだとか、あとスポーツクラブっていうものだったりにも参加させてもらえるので、そういう部分では教育だったりとか習い事っていうものに積極的に参加できるっていう環境かなと思いますね. 등교 시간이 되면 초등학교 앞은 아이들 소리로 북적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다른 농촌 마을과는 다른 모습인데요. 히가시카와 마을의 인구 증가 비결은 무엇일까요? まず一つは旭川空港に近いということ、それから旭川市に近いということ、大雪山の自然公園があるということ、そしてまた大きな施策の一つとしては、子どもたちにいいさまざまな施策をやっているということ、それから健康にいいというようなこともやってますし、国際的な事業もやっているというようなところが減らない要因になっ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인구가 늘지 않아도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 히가시카와는 마을의 인구를 유지시키기 위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마을로 만들려고 노력해왔습니다. 本当に建物高いとこないですね。おかげさんで山が少し見えるようにということで、せいぜい2階で高くても3階ぐらいしかないですから、その2階は日本語学校になってますし、1階はさまざまな文化芸術作品の展示場所というふうになってますし、その向こう側に新しく建てた建物は図書の関係とか、子育ての世帯が集まってお話をする場所とか、そういう交流施設になっていると。で我々人口を確保する場合に、ダムの機能とハブの機能があって、ダムの機能というのは今まで住んでる人たちが東側が出ていかないようにさまざまな福祉政策をやると。ハブはこのいろんな魅力を求めて国内外から多くの人たちに来ていただく。そのハブとダムをつなぐ施設というのはここになっていると。 폐교된 초등학교 자리에 지어진 센터퓨어 도서관. 어린아이를 위한 공간부터 어른들을 위한 공간까지 넓고 쾌적하게 조성된 문화공간은 지역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휴식처입니다. 건물 앞 잔디마당에서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1985년 사진의 마을을 선언한 히가시카와는 매년 국제사진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세계 각국과 교류하고 있는데요. 이날 사진 교류전의 도시는 강원도 영월이었습니다. これなんですけども、東川町と四オル郡が今このコロナ禍で何も交流ができないんですけども、写真を通じてお互いが元気だよって言い合うコメントをするための写真展を行っています。一応写真の街ということで。写真を通じた交流というのをやってるんですけども、特に韓国のヨンオール郡とは文化交流協定を結んでいるので、こういった機会で、先方の方から申し出がありまして、ぜひうちとも協力してやらせ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で、今回企画がスタートしたという経緯です。 사진이 잘 나오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든다는 목표로 사진 마을을 선언한 히가시카와는 사진을 통해 마을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写真の街事業ということで、国際的に、世界の作家さんに向けた東川賞という賞を受賞したりとか、あとは、高校生向けの国内向けだと写真甲子園という高校生の大会で、国際向けの高校生だと高校生国際交流写真フェスティバルというような形で、愛称でユースフェスって言われてるんですけども、世界中の高校生同士が写真を通じて交流しましょうということをやっています。 센터퓨어 옆에는 일본어 학교가 있습니다. 일본 최초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외국인 학교인데요.
この学校はですね東川町立つまり町がバックについてお金を出してくれて運営しているとそういう、全国でも珍しい学校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一番はですね授業料安いこれは町の方からの奨学金が出てるもんですから大体半額ぐらいになってるんですね。その辺でまずお金のことで恵まれてる安く勉強できる。それから2つ目は町立町で作ってる学校だから普通の私立と違ってきちっとしてるだろうという信頼感。それから3つ目はですね町の人それから先生方皆さん人が親切にしてくれると、口コミで伝わっ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それから4つ目はですねちょうどいいぐらいの田舎加減、空も広いし静かだし. 저렴한 학비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어학연수를 위해 학교를 찾는 외국인들이 늘면서 히가시카야 마을은 원주민과 외국인들이 더불어 사는 글로벌한 마을이 됐습니다. 私は前に東京にいたことがあるのでその時私は東京に行ってちょっと賑やかな街だけどでもちょっと好き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だから雪も見たことがないから経験したいなと思ってここに来て、はい、決めました。一番いいことは一番いいことは東川のお米と味噌がとっても美味しい。 히가시카와는 지역 주민들에게 마을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마을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제공되는 수제 의자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我々としてはその時代を担う赤ちゃん子供というのは国町の宝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してそれは地域全体でもって育てていこうということですね。で生まれてきた時に君の居場所はここにあるよと誕生おめでとうというようなことを赤ちゃんからまず居場所をしっかり確保するということが大切なこと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ね。人間の一生というのは早いから始まって早いで終わる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一生は居場所探しだと思うんです。でその居場所が誕生した時にしっかり合うということがその子ども未来にとってもこれは素晴らしいこと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して、民間の方と連携をして君のいす事業というものを進めているところです。 히가시카와에는 작고 개성 있는 상점들이 많습니다. 홋카이도에서도 유수한 쌀 생산지인 히가시카와는 농업을 비롯해서 상업, 관광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개성 있는 상점과 공방과 같은 작은 경제들이 모여 일자리를 만들고 마을을 활성화시키며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はい、我々としてはですね町の進むべき方向として、このいろいろな方々に来ていただく、我々ハブ機能と韓国にあるインチョン空港のようにですね、世界各国からいろんな人たちが集まってそこに滞在をするそしてまた新たに飛び立っていくわけ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インチョン空港のイメージを持ってですね東川の町にいろんなところから入ってきていただいてそして1日でも1週間でも1ヶ月でも長く滞在していただくその時にいろいろな消費を生むわけで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サービス的な業を進行していこうとついていくそこにいろいろな方々がですね働いてもらうあるいは仕事を起こすというところを進めようとしておりましてね大きな企業があってそこへ就職をするというようなところではなくて自ら何かを事業を起こして東川に滞在し移住してもらうというところが今メインになってますね。 그렇다면 우리의 농촌은 어떻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수박의 주산지로 잘 알려진 경상남도 함안. 수십 년째 농사를 짓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농사가 힘들어집니다. 지금 농촌의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뭐 일할 분들이 없으니까 그게 최고 문제죠. 지금 우리가 30년 전쯤에는 일사구로만 따지면 한 3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뭐 한 8만 5천 원, 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다가 수박 시세는 30년 전에 지금이나 같고 그러고 인건비나 자재가 올라가고 하니까 농사 짓기 힘들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줄고 있습니다. 옛날엔 여기 들판이 한 1,400, 500동 됐는데 지금 현재는 한 1,000동? 1,000동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파나 다른 작물로 전부 다 뭐 대체 작물을 양파나 이런 걸로 하니까 점점 줄고 있는 추세죠.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마을의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때가 애나 더 수확이 괜찮았지. 옛날에 그때만 해도. 그래도 단독이 하우스 하면은 조금 밥은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갈수록 더 힘들어. 체감은 좀 많이 하는 편이지요. 진짜 갈수록 노인네들이 막 돌아가시고 하니까 인구를 자꾸 줄 수밖에. 젊은 사람들은 뭐 아예 여 있는 사람들도 다 예부로 빠져나가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없다고 봐야죠, 사람들이. 이것이 비단 함안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전국 곳곳에서 소멸 위험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소멸 위기 지역은 점점 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우리나라에 그 230여 개 정도 되는 시군구가 있습니다. 2005년 정도에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것이 한 34곳 정도였어요. 그런데 2021년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106곳이 소멸 위험 진입했거나 혹은 이제 소멸 고위험 단계인 상황이고요. 얼마 전 감사원과 함께 이제 작업을 하면서 향후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를 추계를 해봤는데 앞으로 한 25년 정도지만 지나도 아마 대부분의 시군구 지역이 다 소멸 위험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었습니다, 이미. 수도권 집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가장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 중에는 일단 20대 초반 혹은 10대 후반에 좋은 교육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간다. 그게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20대 중반 이후에 좋은 일자리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간다. 그 말은 지역에 좋은 교육의 기회와 좋은 일자리 기회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농업을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는 농촌 지역의 농가 인구 소멸은 도시에 비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농촌이라고 하면 행정구역상에 읍이 있고 면이 있고 동이 있는데 읍 지역과 면 지역을 농촌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인구가 900만 명 내외에서 크게 줄지 않고 15년 동안 유지됐다고 하는 것은 읍 지역과 면 지역을 합쳐서 농촌 지역을 말씀을 드린 건데, 쪽에서 보면 읍 지역은 최근에 약간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 지역은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고 고령화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농촌에 읍이 200개가 좀 넘고요. 면이 1,200개 가까이 됩니다. 국토 대부분은 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체감을 하기에는 농촌이다 그러면 머릿속에 면 지역이 먼저 떠오르는데 그 면 지역만 놓고 보면 심각하게 고령화되고 있고 인구가 많이 줄어 있는 거죠. 또한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42.3%로 2015년 대비 3.9%포인트 증가했고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 16%보다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인구의 변화는 어떠한 문제를 낳을까요? 농촌 지역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지역 경제 구매력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제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살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장사가 안 될 거라는 얘기죠. 자영업부터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들도 대표적인 게 학교인데 인구가 줄는 곳에 재정 투입을 정부가 돈을 쓰기를 꺼려 하죠, 사실은.
다른 쪽에 인구가 많은데 쓰기도 바쁜데 이러다 보니까 장사도 안 되고 공공 분야의 여러 서비스, 보건의료나 교육도 점점 인구가 적은 곳이라는 이유로 수입이 줄게 되면 주민들이 살기가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그 얘기는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도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서비스 공급하는 그 자리가 다 일자리인데 이래서 인구가 다시 빠져나가거나 다시 올 사람도 안 오게 되고 악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한낮에도 인적이 드문 함안 군북면 명관리. 저 저수지가 많 바람에 저 토지가 첫째 그 저수지 안에 토지가 이 마을의 사람들이 한 반치나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한 이런 사람이 많은 게 그때부터 사실 줄을 줄기 시작했죠. 학생들 공부시킨다고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동네 마침 이렇게 많이 줄은 데는 또 드물깁니다. 텅 빈 집들이 마을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이 마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곳에 터를 잡기 위해 이사를 오기로 한 주민이 생긴 것인데요. 사람이 살지 않았던 집인 만큼 이사 전 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로망이었고 그 둘째 아이가 조금 아파요. 그래서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잘 키우고 싶었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왔어요. 기농학교도 다니고 주말 농장도 한 10년 했고 그다음에 이게 한옥을 고치는 것도 좀 배우고 이렇게 준비를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이 집을 봤는데 한눈에 반했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마련한 집. 하지만 빈집이었기에 손댈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옥 그대로의 아름다움은 살리되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는 정도로만 수리했는데요. 그냥 보존? 그대로 보존. 약간 불편한 게 편하더라고요. 오래된 집이다 보니 수리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함안군에서 제공하는 주택 수리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되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부산에도 집이 있고 또 하나의 다른 집을 하나 거처를 마련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조 정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선택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좋았던 것은 마을 분들입니다. 처음에 오셨는데 그냥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드리러 갔는데 쌀을 한 가마니를 이렇게 주시면서 와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이거 왔을 때 뭐하러 왔을까 싶었지. 뭐 다뤄 이 골짜기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 수익성은 하나도 없는데 어떤 마음으로 왔는 거 걱정이었지. 새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분들이. 그래서 새댁이란 말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가지고. 근데 우리 이 마을로 치면 새댁이 치고도 훨씬 남지. 뭐. 신났었어요. 빈집 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함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안군의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함안군을 비롯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총 89곳을 선정해서 매년 1조 원을 10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로 인해서 어쨌든 지역이 내생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정적인 여건은 마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의 위기라는 것이 그 지역 내부의 어떤 자원의 문제냐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상대적인 어떤 힘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즉 수도권으로 이 지역의 인구들을 빨아당기는 이 힘들을 억제해주는 그런 어떤 대대적인 조치들, 과거 국토균형 발전이나 혹은 뭐 수도권 규제와 같은 그런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힘을 어느 정도 차단해주는 파격적인 조치가 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지역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역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인구 유입에 성공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 위치한 딸기 재배 스마트팜인데요. 도시 청년들 유입을 목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비농업인인 청년들이 들어와 가지고 각 자기의 창업을 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론 교육부터 시작해 가지고 재배 관리 그리고 생산 그리고 출하 유통까지 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간 직접 딸기를 재배하며 육묘, 병해충 관리 등 다양한 지식을 배우게 되는데요. 런너를 잘라서 이제 새끼묘로 자라게 하는 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평균 경쟁률 6대1을 기록할 정도로 스마트팜 교육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일단 스마트팜으로 딸기 농사 지어서 내년에 나갈 생각이고요. 상업해서 나갈 생각이고 저는 이거를 열심히 해서 저희 아이들한테 나중에 좀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농업이 나중에는 이제 미래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농촌 지역 내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의성군의 스마트팜 사업. 이를 통해 창농을 하는 청년들에게 3억 5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최초의 목표는 지금 이제 3년간 50명의 창업농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2020년도에 8개소가 지금 창업을 했고 지금 2021년도 원래는 목표가 23농가였지만은 신청 현황이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 한 10개소 정도 지금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전혀 이제 32농가 정도를 창업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스마트팜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주거 공간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의성군 안기면에는 스틸하우스 19동이 지어졌는데요. 의성군 전체적으로 보면 서부가 의성의 이제 방어댐 형태이기 때문에 동부보다는 일단은 서부 지역이 좀 낙후가 돼 있고 그래서 일단 서부 지역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안개 지역에서 이제 이웃사촌 청년 시범 마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성군에서는 청년들이 이곳에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안개면 일대에 일자리와 주거, 복지 등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대비 현재 한 유동 유입 인구가 127명 정도가 지금 유입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안개면으로 전입한 청년들은 83명쯤 됩니다. 인구의 질로 보면 청년 세대가 이제 의성 같은 경우는 45세까지가 청년인데요. 청년 세대들은 좀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곳 스틸하우스에 입주해 살고 있는 김민재 씨. 집을 떠나 쉬어가는 마음으로 찾은 의성군은 민재 씨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에 연고는 1도 없는데 이제 의성 살아보기 프로그램인 청춘구 행복동을 통해서 여기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취준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조금 힘든 마음에 잠깐 쉬어가자라는 마음으로 여기 오게 됐는데 이제 여기 살다 보니까 여기 환경도 너무 좋고 그 약간 넓게 펼쳐진 안개 평야를 보니까 되게 많은 위로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이 온 친구들이랑 뭔가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으로 지쳤던 마음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촌도 도시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도시보다는 조금은 적지만 경쟁도 있고 약간 사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좀 많은 기회나 자원들이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여기 오셔서 충분히 꿈만 있으면 여기 오셔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 사촌 시범마을 사업을 통해 의성군에 정착하여 지내면서 민재 씨는 평범한 취업이 아닌 창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디 가세요? 저 지금 출근하고 있어요. 아, 네. 무슨
무슨 일 하시는데요? 저는 여기에 있는 지역 자원들을 담은 굿즈를 만들고 이를 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민재 씨의 창업 공간 프로젝트 담다가 있습니다. 의성군에서 만나 인연이 된 성신 씨와 함께 꾸며가고 있는 곳인데요. 경북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 담다는 지역과 문화, 예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담다는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청춘행복동 살면서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게 이제 사업 아이템이 돼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 왔을 때는 창업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주변 반응도 괜찮고 이거를 사업화하면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김민재 씨랑 같이 공동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2월이면 창업 1년차가 되는 프로젝트 담다. 지역의 감성을 담은 두 사람의 작품을 찾는 이들이 조금씩 늘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청년이 많아지니까 지역에 활기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분들도 처음에는 저 친구들 이제 놀다가 갈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 친구들 와가지고 이런 것도 하네? 덕분에 문화생활도 하고 뭔가 재밌는 게 많네? 이렇게 느껴주시고 뭔가 이제는 외지인이 아니라 진짜 지역 주민으로 받아주셔가지고 지역의 청년이 함께 공존하는 게 되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재 씨와 성신 씨, 두 사람의 시작은 이곳이었습니다. 의성군이 제안하고 청년 벤처기업인 메이드인 피플이 운영하는 청춘구 행복동인데요. 청춘구 행복동은 쉽게 얘기를 해서 대도시에서의 삶이 조금 힘들고 내가 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시골에 내려와서 우리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시골의 정서도 느끼고 나에 대한 자아도 좀 찾는, 어떻게 보면은 보통 우리가 귀농할래, 귀촌할래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사전에 내가 이 지역을 조금 안정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먼저 찾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쉽게 요새 유행하고 있는 시골에서 살아보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된 여관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이곳은 청년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성에서 살아보기 위해 이곳을 찾은 도시 청년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옛날 공간에 그대로 정취를 좀 살려서 방으로 나눠가지고 숙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공용 주방에서 우리끼리 뭐 음식을 해먹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안쪽 라운지 공간 같은 경우에는 또 함께 살다 보니까 함께 식사를 하거나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바꿔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를 떠나온 청년들은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청년들이 기획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뭐 사실 좋다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비슷한 또래 친구들도 많이 있고 이제 환경 자체도 시골이라서 공기도 좋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텃밭도 가꾸고 이제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 이외에 뭐 창업을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프로그램 같은 거, 교육 같은 것도 듣고 되게 이로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경험하지 못한 농촌에서의 삶은 매일이 새롭고 신기합니다. 실제로 저는 만져보고 흙도 이렇게 시작부터 심고 자라서 먹는 것까지 해본 게 여기서 진짜 처음 해보고, 저기 복숭아도 저희가 비닐 작업까지 해봤거든요, 지금. 근데 저기도 꽃이 핀 다음에 그 자리에 과일이 자라는 건 저는 제 30년 생에 처음 봤었어요. 자연과 함께하다 보니 그 자체가 힐링입니다. 솔직히 도시에 살면서 상처받았던 것도 되게 많고 마음이 되게 불안한 것도 되게 많았는데 자연이나 이런 게 너무 가까이 있어서 많이 치유되고 솔직히 많이 회복된 기분이 제일 많이 들어요.
의성에 살면서 마음을 치유한 청년들은 아예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웃 사촌 시범마을 사업을 통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은 청년들의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에 치유받는 느낌이 제일 좋아서 앞으로의 삶은 자연의 근처에 살아야겠다는 거는 확신을 가졌고요. 그래서 의성에서 청년들 사업으로 도와주는 지원 사업 같은 걸 도전해보고 그래서 전통 문화와 농경 사회를 연계시킨 문화교육 사업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올해까지 총 45명이 청춘구 행복동을 거쳐갔고 그중 20명이 넘는 청년들이 의성에 정착했습니다.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함께 협업하여 청년 유입을 활성화시킨 것인데요. 이런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것들을 기획하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6월 말부터 영덕군에 두 번째 청년 마을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성 같은 경우에는 농촌을 베이스로 한, 그리고 그쪽 같은 경우에는 어촌을 베이스로 한, 그래서 지역 사회와 들어온 청년들이 상생할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유휴 공간 활용 사업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 메이드 인 피플의 좀 행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에 위치한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 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고 청년 농업인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저희 학교하고 MOU도 많이 체결하고 연습할 수 있는 임대, 요와 같은 이런 온실이나 이런 거 지어가지고 청년 농업인들을 일부러 창업하는 학생들에 제공해서 자기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지자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신입생 모집은 개교 이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스마트 농업 분야가 발전하면서 농업을 유망 일자리로 여기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기업이랑 농수산대랑 두 군데 다 붙었는데 미래 전망이 농업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농업을 선택해서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생소하고 또 이제 모든 것들이 농업으로는 완전 처음 오는 거니까 힘들기도 하고 적응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한 학기 다녀보면서 그래도 농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가 만약에 화훼과니까 화훼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좀 이런 것들이 감이 잡히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전통 농업이 아닌 농식품 관련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63개의 기업이 지금 배출이 됐고요. 지적재산권 출원이나 등록 같은 거 그런 거에 아주 기본적이고 창업에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조영우 씨는 구아바 식물을 활용해 건강 음료를 개발했습니다. 에센베르의 뜻은 초록의 에센스라고 해서 건강음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아바 잎을 활용하고 또한 산조인이라는 스트레스 완화 한약재를 활용한 건강음료 출시를 위해 조성된 브랜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주도하는 농식품 산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조영우 씨와 같이 지역의 터전을 잡은 농식품 벤처 기업은 관련 일자리를 창출시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 농진청에 특허도 이전하고 저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구아바 품종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들이 첫 번째 목표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농장을 좀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 거기에는 구아바 농장의 조합을 구성한다든지 혹은 구아바 잎을 더 많이 연구하여서 어느 정도 식품 소재화가 직접 될 수 있도록 건강기능 식품 소재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이 저희 앞으로 목표입니다. 농촌에서의 삶은 도시인들에게는 때로 로망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인지 은퇴 후 귀농 귀촌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도시민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41.4%를 기록했습니다. 몇 달 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그 도시에 있는 분들한테 설문을 했죠. 그래서 도시에 이제 농촌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했을 때 40%가 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도시에 여러 가지 그 경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죽어도 뭐 집값도 워낙 비싸니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방역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그 농촌에서 살만한 여건이 만들어지면은 또 정부에서 그런 대책을 세워주면은 얼마든지 오겠다 하는 그 인구가 굉장히 많은 거죠. 실제 도시민들은 농촌의 장점으로 자연 환경과 휴양을 최고로 꼽았는데요. 반면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문화와 보건 의료, 교육 여건 등이 열악할 것이라는 인식이 높았습니다. 도시민들의 농촌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20대보다는 30살이 넘어가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어린 자녀가 있거나 결혼 직전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농촌 정책 입장에서 보면 학교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가 유지되지 않으면 어린 자녀를 둔 부부는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4월에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두세 개 면 단위에도 뭐 예를 들자면 인구가 감소해서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그 문제를 푸는 걸 같이 하면서 이 시골의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구나. 경남 함양의 서하초등학교에 그 부모들이 이제 폐교가 되는 학교에 애들 데리고 오면 집을 제공하고 또 이제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제 두 가지 조건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족하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왔죠. 서하초등학교의 성공 모델을 기반으로 학교 살리기 정책을 시행 중인 거창군 신원면. 이곳에 위치한 신원초등학교는 지난해만 해도 폐교 위기가 거론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전입생이 늘고 있는데요.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현재 학교를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해서 올해 전입 온 가정이 6가정, 학생 수로는 9명의 학생이 전입을 해왔습니다. 신원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거창군과 학부모, 교사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인데요. 도시에 비해 학생 수가 많지 않으니 1:1 수업이 가능하고 덕분에 교육의 질이 높습니다. 다른 초등학교에는 제가 몰라도 그냥 바로바로 넘어갔는데 여긴 모르면은 막 천천히 다 열심히 가르쳐줘요. 교육도 다양한 걸 배우고 예전에는 막 체험학습에서 맛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재밌었어요, 그럴 때. 이 학교에 오면 약간 자연에서 놀 수 있고 약간 자연을 많이 배울 수 있는 학교인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이면 운동장으로 달려나와 뛰어노는 아이들. 비록 마스크는 벗지 못하지만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행복을 느낍니다. 일단 아이 첫 학교가 코로나 시작과 함께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도시에는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5분 쉬는 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화장실만 다녀올 수 있고 친구와 대화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는 원래 그런 곳인 줄 알던 아이가 이쪽으로 오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 다 같이 나가서 놀고 밖에서도 뛰어놀고 처음에 그 부분이 적응이 안 돼서 저한테 학교 애들이 너무 이상하다고 애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다 나가서 논다고 그게 너무 이상하다고 했을 정도로 그 부분이 되게 아이한테는 생소했었나 봐요. 근데 지금은 적응해서 너무 좋아하고요. 밤 9시에 집에 오는 그런 회사를 다녔어요. 왜냐하면 뭐 시간이 많이 일할수록 돈을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만큼 아이들과는 항상 자는 얼굴만 봐야 했고 또 그 시간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아이들도 이제 아빠를 대하는 모습과 그런 것들이 너무 차이 나다 보니까 이 시골에 오니까 참 아빠의 존재감이 좀 큰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게 아마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에 살던 가족들이 작은 시골 마을로 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주거 공간의 힘이 컸습니다. 보다 양질의 집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와 가까운 곳에는 임대주택이 건설 중입니다. 주변 전세 시세의 30에서 40% 수준으로 제공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현재 신원면과 가복면에 LH 임대주택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원면의 경우는 다음 달 11월에 입주자 모집을 할 예정이고 내년 2월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해서 4개의 지역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신원 최 학생 수가 5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학생 수 증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주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자리겠죠. 그 다음에 교육이죠. 그 다음에 문화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지 없으면 됩니까? 안 되죠. 의료. 그 다음에 환경. 농촌이라고 해서 반드시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한 7가지가 이제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농촌에서 도시로 내려올 수 없습니다. 6개월 후 다시 찾은 의성. 청춘구 행복동에서의 삶을 마친 유송희 씨는 여전히 의성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연세로 살고 있고 아드님이 어머님 돌아가신 집에 이제 빈집에 연세로 해서 살고 있어요. 한동안 비어 있었던 곳. 이곳에 자리 잡은 도시 청년들로 사람 냄새가 나는 집이 됐습니다. 이모! 아, 뽀미! 고구마 캐러 가야 돼. 이웃 어른들과도 서슴없이 지내는 청년들. 이제는 이방인이 아닌 떳떳한 마을 주민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활보하니 조용했던 마을이 시끌벅적합니다. 좋지요. 아이고 사람 길어본데 와가 사면 얼마나 좋아. 마을 어르신들의 배려로 농사도 직접 지어봅니다. 여기 텃밭은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옆집에 계시는 삼촌 이모가 저희 농사 한번 해보라고 주셨어요. 요렇게 다 주셨어요. 여기도 콩 심어놨어, 콩. 청춘구 행복동을 통해 우연히 찾게 된 의성. 청년들이 기획한 의성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이들에게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살면서 다 남한테 맞춰진 삶을 되게 많이 산 것 같아요. 날 위해서 산 건 도대체 몇 년일까?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앞으로의 삶은 진짜 많이 단단하게 살아갈 것 같고 그 삶이 여기 오고와 안 오고와는 정말 다를 것 같아요. 많이. 청년들은 언제까지 이곳에 머물 수 있을까요? 계절마다 풍경이 바뀌는 농촌의 자연처럼 천편일률적인 사업이 아닌 지역별 특징을 살린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투명한 상태로 잊혀지고 망각된 농촌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정치 철학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서비스를 빼더라도 주거, 일자리, 학교 이 3가지를 확보하는 것, 농촌에.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될 때 농촌 인구가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급격하게 줄어서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피해갈 방도는 거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민후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민간이 먼저 서하초등학교의 경우처럼 이렇게 일어서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민간이 새싹을 이렇게 돋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관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 지속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관에서 다 공모 사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100억씩, 200억씩 뭐 권역 사업이다,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다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런 식의 정책이 펴져 왔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수백조가 투입되어도 인구는 1도 안 늘어나고 학교는 점점 없어지고 지방은 소멸 직전이죠. 그런 생각을, 그런 정책을 완전히 처음부터 바꿔야만 농촌이 살아날 수 있고 도시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자연과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농촌. 농촌은 도시와 다른 삶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 매력을 찾아 농촌을 찾는 사람들이 그곳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 문화와 복지가 조화를 이룬 보다 살기 좋은 농촌 마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